네네.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하위 10% 명단, 20% 명단이 나와서 뭐 전화를 받았다 등등 소란스럽습니다. 자, 의원들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의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영주 의원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등포 지역구죠. 나일 반미형으로 낙인 찍어 컷오프 명분을 만들었다. 대체 어떤 근거냐? 자, 하위 10%를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뭐 대표적인 비명계라는 평가를 받은 분인데 단 한 번도 권력에 줄려 서지 않았고 계파,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자, 뭐 같이 의정 활동 해 보셨는데 네. 글쎄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김영주 의원 뭐 좀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이죠. 얘기할 때도 뭔가 좀 중립적으로 제재하려는 모습도 있었고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으로 뭔가 한 소리를 하는 그런 그렇죠. 예. 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또 선배님이시기도 네. 하고 부의장님 무학여고인가 네, 무학여고입니다. 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배님이신데 네네. 같이 상임위를 했을 때도 저는 사실 몰랐는데 먼저 저 챙겨주시면서 네. 내가 자네 선배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야 대치가 있을 때도 대화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고요. 의정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의장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컷오프 명단에 올라갔는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는 예전에 방송하면서까지 알았던 분인데 연배도 비슷하시잖아요. 예, 또 대학교 선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컷오프가 될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잘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본인에게 해가 될 만한 추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상당히 뭐 나름 인정을 받는 그런 일 잘하는 의원 아닙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대선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예. 큰 행보하시려고 하고 중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 확장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위 10%, 20%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기계적인 물갈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 자체를. 저도 뭐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그 수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고무줄 같은 거라서 그래서 사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10%라던가 20%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당당하게 그래 난 잘못했어라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이 일단 탈당 선언했고 박용진 의원은 치욕적이지만 굴욕적이지만 일단 남아서 경선 승리를 해서 뭐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하위 10%, 30% 감산인데 경선 이기는 게 참 어려운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게임에서 이기면 이제 당장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 10%, 20% 오늘 22일까지 이제 모두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3지대 측에 많은 인사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애초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러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빠르게 망하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국민의힘 생각보다 예. 지금 공천이 분위기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예상했던 네네. 것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뭐 이제 큰 소란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쉬운 숙제를 먼저 풀어서 어려운 숙제 이제 70석이 남아 있는데 네.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큰 숙제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삼모사 같은 게 잘 들여보다 보시면요. 친윤과 용산과 그다음 친한들이 모두 다 공천을 받았고 거의 다 단수 공천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뭐 합리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1대 때 공관위원장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네. 공천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살린 것은 그럼 이 공천은 잘한 것이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그렇게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망해버리니까 네. 왠지 국민의힘이 잘해 보이는 거 예. 이게 저희에게 그닥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